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파이텍스, AMM, 그리고 유동성 풀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근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코어팀이 왜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어제 영상은 근본 원리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어렵고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나 프로그래밍이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이미 아시던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깊이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깊은 원리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탈중앙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개념만 한두 번만 들어보셔도 앞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복잡한 이론은 없고요. 직접 파이텍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실전 사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 지갑 실행해 주시고요. 지갑에 들어오셨다면 화면 상단에 있는 네트워크 설정을 파이 메인넷에서 테스트넷으로 전환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탈중앙거래소 관련 기능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오직 테스트넷 환경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이는 본인 지갑에 50파이 이하가 남아있을 때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번 충전할 때마다 100 테스트 파이가 들어오고요. 충전 후에는 48시간 이후에 다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하단 오른쪽에 이 토큰 메뉴를 탭해 보겠습니다. 지갑 화면을 보시면요. 상단 왼쪽에 마이 토큰, 나의 토큰 탭이 보일 겁니다. 현재는 이 페이지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등록한 토큰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더 많은 토큰, 여기를 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이 테스트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토큰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더 많은 토큰, 이 탭에서 원하는 토큰을 직접 찾아서 추가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조금 전 보셨던 나의 토큰 페이지에서 내 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아르키메데스라는 토큰이 보입니다. 만약 제가 이 토큰을 내 지갑에 연결을 하고 싶다면 해당 토큰을 일단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탭을 하게 되면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추가를 하지 마시고요. 이 토큰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토큰을 발행한 발행자 지갑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홈페이지 도메인, 이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좀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토큰의 최대 공급량, 유동성, 시가총액 등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맨 하단을 보시면 현재 이 토큰의 시장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의 아르키메데스 토큰당 약 3.89파이 정도의 가치이다 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테스트넷 상에서 테스트를 위한 수치일 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내가 찾고 있던 토큰이 맞다면 상단에 있는 토큰 활성화 버튼을 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거래 수수료 0.01 테스트 파이가 소모가 됩니다. 실제 블록체인상에 내 지갑과 이 토큰을 연결한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드는 건데요. 현재는 이 거래 수수료도 가짜 코인인 테스트 파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르키메데스 토큰이 여러분의 지갑과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요, 바로 수업을 하러 가시거나 덱스에서 매수 매도 주문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창을 닫고 처음에 이 비어 있었던 마이 토큰 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이제 아르키메데스 토큰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토큰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보유 수량은 제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돈 수수료 0.01파이까지 내면서 토큰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내 지갑에 일일이 연결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스텔라 프로토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기능이기도 합니다. 바로 트러스트 라인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스캠 토큰이나 광고성 토큰들이 본인 지갑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텔라나 파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갑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 토큰만 받겠다라고 이 지갑 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이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들을 무작위 지갑에 뿌린 후에 그 코인을 옮기는 사용자의 기록을 추적을 해서 신원을 파악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트러스트 라인을 만드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라는 토큰을 빠르게 수합해서 제 지갑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사고 팔기 여기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형성된 가격으로 바로 수합할 수 있는 지금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정가로 덱스에 주문을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제안을 수락할 때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많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바로 시장가로 수합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탭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을 매도를 해서 아르키메데스 토큰을 사겠다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슬리피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격의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가격이라는 것은 매 초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합 버튼,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찰나에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것이고요. 이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봐주겠다. 그런데 그 이상 가격이 달라지면은 그 거래는 취소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코인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을 해두면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거래가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1% 내외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 파이 사용 가능한 수량이 총 240파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100파이만 사용을 해서 아르키메데스 토큰을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만 넣고 프리뷰라는 버튼을 탭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몇 개의 아르키메데스 토큰이 수합이 가능한지 화면에서 띄워줍니다. 이게 맞다면 리뷰 버튼을 다시 탭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소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적혀져 나옵니다. 이 수치는 뭐냐면 조금 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슬리피지 1% 정도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1% 정도 오차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1%를 기반으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수합 성공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토큰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제 지갑에 약 25.82개 토큰이 보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 토큰이 생태계 특성상 가치가 오를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옵션이 생긴다면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우리는 파이코인과 이 아르키메데스 토큰을 수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중앙에서 이 거래를 도와줬을까요? 파이코 팀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거래소 직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토큰을 수합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합 공식에 의해서 제가 유동성 풀에서 직접 거래를 한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거대한 유동성 풀 안에 파이코인과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토큰이 가득 차 있고 정해진 알고리즘 비율에 맞춰서 제가 파일을 이 유동성 풀에 집어넣고 대신 아르키메데스 토큰을 빼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탈중앙 거래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유동성 풀의 규모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동성 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토큰 가격이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강한 생태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유동성 풀을 더 강력하고 거대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을 우리가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과 아르키메데스 토큰을 사용을 해서 이 유동성 풀에 그 토큰을 예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이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자산을 유동성 풀에 맡겼을 때 그 증거로 LP 토큰이라고 불리는 지분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유동성 풀에서 수합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그 지분 사이즈만큼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동성 풀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싶다. 언제든지 이 증서를 반납하고 맡겨두었던 원금과 그동안 쌓인 수수료 수익까지 얹어서 찾아가시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절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이의 유동성 풀에는 반드시 한 쌍으로 자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즉 아르키메데스 토큰만 넣거나 파이코인만 이렇게 따로 하나씩 넣는 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파이코인과 해당 토큰 두 가지를 현재 가치 비율에 맞춰서 세트로 묶어서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보이는 페이지에서 상단에 더 많은 유동성 풀 리스트를 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 풀 리스트가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의 유동성 풀 페이지를 탭해 보시면 저는 아직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유동성 풀 리스트로 가셔서 이제 아르키메데스 토큰과 파이코인이 쌍을 이루고 있는 유동성 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을 해주시면요,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고 현재 이 유동성 풀에는 약 538만 유닛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유동성 풀의 지분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참여자들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지분이나 기여도는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 아르키메데스 토큰이 약 3.8 파이 정도로 가치가 시장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약 275만 개가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 파이가 약 1067만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풀에 예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데파짓 버튼을 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치하고 싶은 파이코인 수치를 넣게 되면요, 이 아르키메데스 토큰 수량은 알아서 계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저는 테스트파이 50개와 아르키메데스 토큰 12.9개를 쌍으로 묶어서 예치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유한 토큰을 최대로 예치를 하시게 되면요, 아마 예치가 실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예치가 실패했을 경우는 수치를 좀 더 줄여 나가시면서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예치 지분이 생긴 걸 보면 성공을 하신 겁니다. 만약 이런 수치 변화가 없다면 예치될 수량을 좀 더 조정을 해서 테스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저의 LP 지분이 약 25.24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유동성 풀의 기여도로 치자면 약 0.0004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이 유동성 풀에서 수합을 해 갈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만큼 거래 수수료가 조금씩 쌓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중에 예치한 자산을 빼갈 때는 여기 출금 버튼을 탭해 주시고요. 나중에 수수료 수익까지 챙겨서 가시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영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동성 풀 예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영상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비영구적 손실 개념이라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치라는 이 행위가 생태계에 기여를 해주고 있고 본인도 수수료 수익을 얻는 거지만 항상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부분, 리스크도 있다는 부분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고 그것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갑에서 토큰의 트러스트 라인을 추가를 하고 해당 토큰을 시장가로 수합을 해보고 또 그 토큰과 파이코인을 쌍으로 유동성 풀에 예치하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